여러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윤석열 당선인은요 50조의 어떤 자금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가 터져서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날까지 그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많게는 1,0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초저금리 대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어떤 윤곽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50조 외에 초저금리 대출이 한 75조 정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75조. 와우, 엄청난 돈이죠. 왜 75조냐?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0조의 코로나19의 자금 중에 말입니다. 코로나 대출 지원 보증금은 5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45조 원은 코로나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5조 원은 쉽게 말하면 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금으로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금을 쓰면 이게 보증 배수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보증 배수를. 이게 여러분 5조 원을 넣어놓고 이게 5조 원을 어디다 넣을까요? 5조 원을 넣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혹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 다 출연을 할 거 아니에요. 5조 원을. 그죠? 출연을 하면 그 출연 기관들은 전부 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또 맡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보증의 규모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증의 규모가 얼마나 커지느냐? 적어도 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보증 배수가 최소 10배. 통상은 15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5배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최소 10배라고 했을 때 5조 원의 10배면 얼마나 될까요? 5조 원의 10배가 되면. 5조 원의 10배가 되면 쉽게 말하면 50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50조. 5조 원의 15배면요. 지금 보증 규모가 5조 원이니까 보증금의 15배면 75조가 됩니다. 결국 지금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당선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요. 보증 배수를 최소한 10배, 통상의 어떤 15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많게는 75조, 적게는 50조까지 대출을 쏜다. 그것도 초저금리로 대출을 쏟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우. 이게 기금 형태로 가지 않고요. 결국은 대출 보증 형태로 가네요. 그렇게 되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증은 국가가 떠안는다는 이야기잖아. 국가가 떠안는다는 이야기. 야, 그런데 이게 맞는 방법일까? 참 너무 많은 규모잖아요.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미 50조는 푼다고 했잖아요. 45조인가요? 45조를 풀고 나머지 75조를 대출로 보증하게 나타낸다면 거의 120조를 지금 푼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120조를 풀어도 괜찮을까? 여기에 대한 검증은 해봤는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묻고 싶어요. 지금 말입니다.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시중에는요.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의 가치가. 만약에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금액대로 45조에다 75조까지 보증 대출까지 그렇게 합치면 120조가 거의 되는 금액인데 이 120조를 다른 곳에서 회수할 곳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돈만 풀면 여러분 보세요. 통화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통화량이. 2017년에
2,471조 2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1년 11월 기준으로요 3,589조 1천억 원입니다. 무려 45.2%나 증가했어요. 여기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푼다고 하면 이것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요.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돈의 가치대로 떨어지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여기에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을요. 한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 어떤 통화정책 특히 뭐 지금은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하니까 재정정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재정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서 통화량은 어떻게 줄여가면서 자영업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무조건 내지르는 거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내용을 딱 보자마자 이거 뭐지? 이건 무조건 내지르는 모양새인데 이런 모양새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거짓말해도 안 되지만 개인의 생각을 그대로 국가의 어떤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착각이 되고요.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영업자 도와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이것은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영업자 돕자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게 적재적소란 말이 있잖아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돈을 풀어주면 다른 한쪽에서는요. 돈을 거둬들이는 쪽도 있어야 돼요. 돈을 거둬들이는 쪽도. 그래야지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해 나갈 수 있고요. 돈의 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도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저는 돈을 무조건 푼다는 생각은요. 굉장히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부하고 싶고요. 이것이 결국 자칫 잘못하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을까 그것도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지원이 많아지고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그 생존의 어떤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다가 자영업자들이 옥석 가리기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도 또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까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요 자영업자 노력하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제는 정부의 지원도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갔고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자영업자들도 내가 노력한 만큼 생존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